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대한민국을 일찍이 알아봤는지 영국에서 러브콜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과 영국이 이끌어가고 있는 혁신기업의 대표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UK 컨퍼런스 2019를 개최하는가 하면 데이빗 매킨토시 영국 국제무역부 재생에너지국 부국장도 미래에너지에 대한 협력으로 한국에 적극적인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과 영국이 AI와 미래에너지를 생각할 때 한편 일본은 에너지 사업과 AI 분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생각 없습니다. 대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다케시마라고 지들 마음대로 이름 지어놓고 일본 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는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영국 언론사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영국 BBC가 한국 청년의 시정 요구에 독도를 왜곡한 지도를 기사에서 삭제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미래에너지 분야는 페페TV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석유, 석탄 떼면서 사는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미래에는 석탄, 석유 떼오면서 내연기관차 타던 시대를 원시시대처럼 미개했다고 생각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들은 산유량 고갈,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많은 에너지원들입니다. 미래에너지 분야에 있어 전 세계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내연기관차 운행을 금지하는 등 발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이제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세계 최초의 해상풍력 국가 영국에서는 국제무역부 재생에너지국 부국장을 통해 동북아의 미래에너지의 선두주자 대한민국의 협력을 요구해왔습니다. 영국 재생에너지국 데이빗 매킨토시 부국장은 공급 사슬이 국제적 규모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동아시아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의 선두주자인 한국이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로컬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풍력 발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도 영국에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부유식 풍력 발전에 앞서 있지만 영국도 분명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풍력 발전 맛집입니다. 그럼 재생에너지국은 뭐하는 곳이냐? 영국의 국제무역부 재생에너지국은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 해외 무역과 투자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일부 혁신적 프로젝트에 펀딩을 제공하고 에너지 연구기관인 오아리 캐터펄트에 펀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서플라이 체인 육성을 지원합니다. 특히나 아시아 에너지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충분히 커야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재생에너지국은 전 세계로 수출하는 에너지 기업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풍력 발전에 투자할 돈이 부족하다면 영국의 수출 지원을 받아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국은 해상풍력 규모의 발전과 단지 설치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청정에너지 정책과 지속적인 해상풍력 설치 의지 등 수많은 요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은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 중입니다. 이런 성과는 정책, 설계, 실행, 계획, 개발, 조립, 케이블, 운영과 유지, 전문 엔지니어링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바다인 북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한 50년의 유산은 전세계 해상 전문가의 40%가 영국에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은 서플라이 체인에서 혁신의 전통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에서도 구체적인 혁신 프로그램을 창출했습니다. 해상풍력은 매우 흥미진진한 부문입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영국과의 협력은 윈윈 게임이 될 것이며 이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상황에도 적용되며 전문성이 증가하겠지만 현지에 기술력 격차가 있는 경우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성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영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현지 기업들이 기술을 이해하고 배우는 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풍력발전 설비는 591.5기가와트입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 설비는 23.1기가와트를 차지합니다. 풍력발전의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129조 원이고 일자리는 115만 명에 이르러 조선사업과 대등합니다. 현재는 영국의 월리 익스텐션이 659메가와트로 규모가 가장 큽니다. 영국은 400메가와트 람피온 해상풍력단지를 비롯해 13개 중 과반수가 넘는 7개의 발전단지가 가동 중입니다. 여기에 울산시와 5개 민간 투자 개발사들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계획 중인 7.2기가와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더하면 2025년 안에 10기가와트 이상의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이 열리는 셈이 되고 울산이 가장 큰 규모로 전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전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어 에너지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해상풍력단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관심이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부의 지역적 상호의존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북해 바다들은 분명히 공유하는 해양 공간에서 혜택을 누렸습니다. 앞으로는 한국과의 지역 협력의 영역이 더 많을 것이고 해상풍력에서 지역 차원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AI 사업 쪽에서도 영국과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지난 20년여간 사회를 발전시켰던 키워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IT였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반도체 기술과 나라 전체에 깔린 초고속 통신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IT 선두국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다시 한번 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향후 20년은 우리 사회와 경제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 혁신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범용기술로 급부상해 2030년까지 전세계 GDP의 13조 달러에 이르고 글로벌 GDP가 동기간 연평균 1.2% 추가 성장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AI가 디지털 포메이션 핵심 기술로 현재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현안을 풀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의 먹거리 사업일 뿐만 아니라 기업, 산업, 국제 경쟁력의 지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한다고 발표했으며 삼성, LG, KT, SK 등의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기업들의 오너들 또한 AI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의 발전된 기술로 한국과 영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혁신 기업의 대표자와 산업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AI UK 컨퍼런스 2019가 개최되어 양국의 AI 협력이 더욱 견고해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이크 쇼트 영국 국제통상부 과학분야 수석고문과 앨런 세리윈카 앨런 튜링 연구소 이사 등 영국과 한국의 AI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청해 차세대 산업혁명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대한민국은 미래 사업 협력을 견고하게 하여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면 방사능 제염 작업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와중에도 일본은 독도가 아직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짤없습니다. 일제시대처럼 호락호락하게 당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아직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왜곡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 BBC가 한국 청년의 시정 요구에 독도를 왜곡한 지도를 기사에서 삭제했습니다. 방크 청년 리더로 활동한
사용하는 김현종 씨는 BBC가 7월 23일 중국 정찰기와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를 무단 진입했다고 보도한 뉴스를 보면서 독도 다케시마 병기 지도에 한국과 일본 모두 1954년 한국이 점령한 독도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을 발견했습니다. 또 사용한 지도의 자료 출처를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로 밝힌 사실도 접했습니다. 마치 한국 정부가 독도 다케시마 병기를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본 김현종 씨는 BBC 측에 이메일을 보내 지도상 한국 영공과 한국 영토 내용 출처를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이다. 지도는 한국 정부가 독도와 다케시마 병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출처를 잘못 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를 정확히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고 한국과 관련된 문제를 기사에서 다룰 때는 믿을만한 출처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요구를 했고, 한편 일본이 왜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하려 하는지 등을 설명하면서 다케시마 표기를 삭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BC 측은 2차례 서한을 보낸 그에게 답변하겠다는 메일을 4차례에 걸쳐 전달했고, 마침내 4개월 만에 답변이 늦어 미안하다. 우리는 당신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한 것 같고 검토를 거쳐 기사에서 그 지도를 삭제했다고 알렸습니다. 우리는 과거 지배를 당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따위 굴욕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거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지금 우리나라랑 영국은 친환경 에너지다, AI다, 미래사업 발전시키기에도 너무 바빠요. 무슨 또 뭐 말도 안 되는 독도 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내가 할 일이 뭔지 가르쳐 줄게요. 이제부터 그거 해봐요. 일단 방사능 어떻게 없앨지 고민 좀 해봐요. 그리고 이번에 소비세랑 그 건보료 올릴 거랑 해가지고 나라 세금으로 돈 모아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싹 다 매입한 다음 크리스마스에 전국 관료들이랑 성대하게 파티하세요. 일단 이거 추진하고 있어봐요. 다음에 내가 뭐 할지 또 가르쳐 줄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추운 날씨에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